요즘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 바로 집값일 겁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침체라는 어두운 전망이 쏟아져 나오죠. 금리는 치솟고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지역의 아파트 값은 끊임없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도 모자란 듯한 막막함에 깊은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토록 엇갈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왜 경제의 기본 원리와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집값의 움직임은 우리를 이토록 혼란스럽고 좌절하게 만드는 걸까요? 단순한 경제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이 역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집값 상승의 원인을 두고 제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시곤 합니다. 혹자는 정책 실패를, 어떤 이는 투기 세력의 농간을 탓하기도 하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단편적인 이유들만으로 지금의 복잡한 현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 아무리 들여다봐도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더 깊고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단순히 누구의 잘못이라는 비난을 넘어 이 복잡한 문제의 실타래를 다각도에서 꼼꼼히 풀어 헤쳐보려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집이라는 건 단순히 머리 누일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자산 형성 및 미래 설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집값이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한 불안과 함께 깊은 좌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벼락거지라는 자조 섞인 표현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좁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 그 안에서 창밖을 보며 한숨 쉬는 가족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쓸쓸한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중개소 창문에 붙은 매물 없을 팻말은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을 애태우게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줄지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모습에는 어떤 기대와 초조함이 서려 있었을까요? 스마트폰 화면 속 영끌, 벼락거지 같은 유행어와 함께 초조하게 매물을 검색하는 손은 또 어떻고요? 이 모든 장면들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여 단순한 현상 분석을 넘어선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합니다. 집값의 움직임은 단순히 국내 경제 상황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 국제 정세의 불안정,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세계 경제의 파급력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자금들이 모여들면서 집값에 또 다른 변수를 더하는 복합적인 상황인 거죠. 이처럼 국내외 거시 경제 환경과 공급 수요의 구조적 왜곡, 그리고 인간의 심리까지, 이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이 정교히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적 결과임을 저희는 하나씩 밝혀나갈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막연했던 궁금증과 불안감을 넘어 지금의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집값의 역설, 그 숨겨진 지시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경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경제가 어렵다는데 왜 내 집값만 오를까요? 아니면 왜 나는 집을 살 수 없을까요? 이 질문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혼란과 좌절감의 표현일 겁니다. 일반적인 경제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현상,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바로 그 숨겨진 지시를 명쾌하게 밝혀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거시 경제의 그림자, 즉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펼치는 통화 정책과 그로 인해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거나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닥치면 정부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자율을 낮추고 시장에 돈을 푸는 통화 완화 정책입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돈의 물꼬를 터주는 것과 같은데요.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 즉 풍부한 유동성은 본래 기업의 투자나 소비를 촉진해 실물 경제를 살리는 데 쓰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대한 양의 돈이 풀리면서 은행 이자는 바닥을 기고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은 갈 곳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입니다. 실물 경제의 활력이 더딘 상황에서 넘쳐나는 돈은 결국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자산을 찾아 움직이게 마련이죠. 돈이 돈을 부르는 이 현상은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중앙은행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돈의 흐름이 결국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모습, 은행 금리판의 숫자가 급격히 내려가는 동시에 주식 그래프와 부동산 가격 그래프가 함께 하늘로 치솟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일 겁니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벌려 우리 사회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이유만으로 집값이 오르는 걸까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부분은 바로 공급과 수요의 구조적 왜곡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돈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인간의 심리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먼저 인구 구조의 변화를 생각해 볼까요? 전체 인구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나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구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많아진다는 건 곧 집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의미와 같죠. 여기에 더해 특정 지역, 특히 일자리와 교육, 문화시설이 집중된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수요를 더욱 특정 지역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곳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곳에 지을 수 있는 집의 수는 정해져 있으니 말이죠. 문제는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만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짓는 데는 긴 시간과 복잡한 규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나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외부 요인까지 겹치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좁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빼곡히 들어선 건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 없음 팻말이 붙은 부동산 중개소 창문은 이 모든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인간의 심리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죠. 이른바 호증후군과 패닉바잉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조바심에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영끌, 벼락거지 같은 유행어와 함께 초조하게 매물을 검색하는 손은 바로 이러한 집단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시 경제의 거대한 흐름과 사회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인간의 불안 심리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집값의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집값의 역설은 거시 경제의 흐름은 물론 사회 구조의 변화와 인간의 불안 심리까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언뜻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왜 주택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인구 총량의 감소와는 별개로 우리 사회의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과거 대가족 중심의 주거 형태에서 벗어나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필요한 주택의 절대적인 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의 큰 피자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 것처럼 한정된 공간 안에서 더 많은 주택이 필요해지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 활동과 문화 생활의 중심지인 특정 수도권이나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 역시 수요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곳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곳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집값의 흐름을 국내 문제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우리 경제도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파도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팬데믹은 단순히 보건 위기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었고 이는 곧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철근이나 시멘트, 목재 같은 기본적인 재료들의 가격이 치솟으니 새집을 짓는 비용 또한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는 결국 신규 주택 공급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마치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 기계가 멈추거나 오작동하는 것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역시 세계 경제에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화폐 가치 하락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고리를 만들어내죠.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자금은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인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게 되고요. 세계 각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부동산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는 역사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불안정성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단순히 물가 상승 압력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자본의 유입이나 국내 투자 심리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집값의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전 세계의 복잡한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하나의 거대한 매듭을 만들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값의 역설은 단순히 한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시 경제정책의 파급 효과, 인구 구조와 주거 문화의 변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그리고 인간의 불안 심리까지 여기에 더해 글로벌 팬데믹과 국제 정세 불안정 같은 예측 불가능한 세계 경제의 변동성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소리를 내며 복잡한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주한 집값 상승의 미스터리는 바로 이 복합적인 요인들의 합작품인 셈입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복잡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토록 복잡하게 얽힌 집값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요?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거나 특정 정부의 정책 탓이라든지 하는 단편적인 시각으로는 이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제는 어렴풋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장치처럼 집값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다양한 요소들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탐구해온 거시 경제 정책의 거대한 파동, 인구 구조와 주거 문화가 만들어내는 미묘한 변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불안 심리까지 여기에 더해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의 그림자나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같은 글로벌 요인들까지도 마치 겹겹이 쌓인 지층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오늘의 집값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복합적인 요인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우리가 마주한 집값 상승의 미스터리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은 어쩌면 우리에게 작은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지금껏 우리는 집값 상승을 특정 악당의 문제로 보거나 혹은 누군가 영웅처럼 나타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현실은 집값 문제가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발 딛고 살아가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어딘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냉철한 진실에 더 가깝죠.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개인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평생을 걸친 자산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불평등 문제와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복잡한 지시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초조해하기보다는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귀한 지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본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며 또 어떤 답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